30일 동안 구천 회의 작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헤드라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 성과는 우크라이나의 지상 드론들이 이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를 P2성이로 만들고 있는 무생물 무기 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은 점점 더 약해지는 푸틴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로봇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푸틴은 진정한 기계의 부상에 직면해 있다. 3월은 우크라이나에게 지상 로봇 측면에서 중요한 달이었는데 러시아와의 분쟁에서 이 첨단 기술의 사용량이 모든 기존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이용해 9,000회 이상의 작전을 수행했다. 이는 이러한 로봇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여된 모든 임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가 전례 없는 작전 수치를 목격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성공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단 5개월 만에 지상 로봇 무인 지상 차량 UGV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차트를 통해 이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 11월 약 2,900건의 임무가 해당 UGV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는 이미 놀라운 수치로 매일 거의 100건의 임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가 분쟁에서 쏟아부을 UGV의 압도적인 물결을 예고하는 초기 징후에 불과했다. 12월 기준으로 완료된 지상 로봇 임무의 월간 총량은 거의 2배로 증가하여 우크라이나의 UGV가 5,200건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다. 1월에는 월간 UGV 임무 수행 건수가 2,000건 이상 증가했다. 2월에는 7,900건 이상의 임무 중 UGV 임무가 400건 증가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주춤했으나 3월에는 우크라이나의 UGV 사용량이 급증하여 단 한 달 만에 9,000건의 임무를 달성했다. 이는 UGV가 투입된 지상작전이 하루 평균 290회 이상 수행된 셈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중에 살펴볼 인력 문제를 포함해 전선에서 수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수년 전만 해도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핵심 요소에 주목해 왔습니다. 분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점점 더 점쳐지는 2026년 기술은 우크라이나를 수차례 구해왔으며 드론 및 로봇 기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노하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로봇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UGV가 수행하는 임무의 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대의 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공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UGV 작전 증가와 함께 UGV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강조한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 군 부대 중 지상 로봇을 활용하던 곳은 단 67개에 불과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167개 부대가 지상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우수 부대로 지정한 부대들도 이 중 일부다. 우크라이나에서 지상 로봇의 놀라운 발전상을 살펴보면 제1독립의료대대가 UGV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GV는 우크라이나의 돌격 부대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제3독립돌격여단과 제92 독립돌격여단이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제3작전여단과 제95 독립공중강습경찰여단 역시 UGV를 효과적으로 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이처럼 광범위한 부대들의 활용은 지상 드론 기술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며 UGV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가장 다목적적인 도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지상 로봇은 우크라이나에 막 도입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흔히 그렇듯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성공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며 이제야 비로소 그 진정한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기술의 발전 과정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초기에 사용된 지상 로봇들은 오늘날 전장에서 목격하기 시작한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용성이 부족했다는 뜻은 아니다. 우연히도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데이터 기록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5년 11월 UGV는 모든 전선에서 보급 차량으로 활용되었다. 러시아 드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과 일반 차량이 표적이 되지 않고는 보급 수송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자
위장하기 쉽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 UGV, 무인 지상 차량과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들 차량은 포크로프스크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방에서 전선으로 식량과 탄약을 수송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보급품은 종종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를 좌우하기도 한다. BBC는 당시 포크로프스크 전투가 물자 수송 지원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부상병을 후송하는 수단으로서 UGV가 대량으로 투입된 역사상 최초의 전투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포크로프스크 전선 부대에 전달된 모든 보급품의 약 90%가 지상 로봇을 통해 공급되었다. 터미트는 해당 매체의 기사에 소개된 UGV 중 하나로 약 200kg 440파운드의 적재 용량을 자랑한다. 벤에서 화물을 하역한 후 수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작자가 원격 조종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은 우크라이나에게 UGV가 지닌 막대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잘 보여준다. UGV는 위험을 줄여주지만 그 능력은 이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다. 방금 전 우리는 후송에 대해 언급했다. 포크로브스크 전투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전투 지역에서 대피시키기 위해 UGV를 활용하는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4월 7일 우크라이나가 단 24시간 만에 지상 로봇을 이용해 6건의 대피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관과 기능 면에서 볼 때 이 로봇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퀴 달린 들것에 불과하며 종종 부상당한 병사를 실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부상당한 병사를 전장에서 옮기려는 사람의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24시간 작전 동안 우크라이나의 UGV 2대가 총 약 300km, 약 186마일을 주행했다. 하루 만에 그런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현실을 초월한 병사를 찾은 셈이다. UGV 덕분에 현재 6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살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기술은 러시아 병사들의 사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이제 UGV를 병력 수송 및 후송을 넘어선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무해했던 차량들이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변모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에게 상황이 진정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는 무장 UGV를 배치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개시했으며, 이 치명적인 기계들은 우크라이나가 수송 및 대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들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러시아군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치명적인 무기 개발을 위해 창의성과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최초의 전담 UGV 대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K2 여단이 지상 로봇에 칼라시니코프 기관총을 장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K2 여단 UGV 대대장 올렉산드르 아판시오프에 따르면 이들은 보병이라면 공포에 질릴 만한 전투 지역에서 사격을 가하지만 UGV는 기꺼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침투를 위해 파견해온 소규모 러시아 병력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라. 그 부대들은 상공의 드론이나 지상의 병력을 예상하겠지만 대신 상단에 기관총이 장착된 소형 탱크처럼 보이는 물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즉시 물러나야만 한다. 그게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UGV는 자신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총알을 쏘며 전진할 수 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러시아 병사들이 어떻게든 대응해 제압하더라도 다른 기계로 교체될 수 있다. 푸틴의 지지자들은 기관총을 장착하고 순찰하는 UGV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려해야 한다. 폭탄도 지상 로봇이 운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안해왔다. 우리가 이미 UGV에 대해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이들 UGV는 종종 탐지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다. UGV는 은폐된 장소에 장기간 주둔할 수 있어 이 장소를 안전한 후테로로 착각한 러시아군을 기습할 때까지 배터리를 아낄 수 있다.
UGV는 수백 파운드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어 러시아군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화력을 충분히 수송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제3군단이 수행한 무인 지상 차량 작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명백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UGV 조종사가 비디오 게임 콘솔과 유사한 컨트롤 패드를 사용하여 소형 UGV를 붕괴된 건물 안으로 조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험한 지형을 횡단하는 UGV의 진화를 보여주는 이 로봇은 잔해 사이를 능숙하게 누비며 러시아군이 은신하려던 좁은 틈으로 진입합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캠프에 있던 러시아군들을 전멸시켰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UGV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약 20km, 약 12.4 마일을 이동했으며 12개의 지뢰를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역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러시아에 타격을 가한 사례로 러시아군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원격으로 조종되며 멀리서 폭발시킬 수 있는 지뢰를 탑재한 UGV는 은밀히 활동해야 하는 침투 부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은신 중인 부대는 무엇이 다가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UGV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은 후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상군을 지원하고 푸틴의 군대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UGV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공중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UGV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4월 4일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에 위치한 크라마토르스크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특수 소방용 UGV를 처음으로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의 봄 공세 목표지 중 하나인 이 도시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주거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염은 가스통 쪽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병사나 소방관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플랜 B를 선택했다.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UGV를 투입한 것이다. UGV를 조종하는 병사들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스통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원래 문제를 일으켰던 러시아의 포격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시아의 끝없이 쏟아지는 병력 앞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토록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독창성 덕분이다. 위험 감소를 둘러싼 이 모든 논의는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UGV의 중요성과 UGV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현실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건들의 유형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필수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점들이다. 그 이점들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 있다. UGV는 우크라이나의 병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4년 넘게 이어진 전쟁 끝에 우크라이나는 전선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네기 재단이 3월에 발표한 기사는 이러한 난제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특정 전선 지역의 심각한 인력 부족 군인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결근율, 그리고 자원 입대자 풀의 감소입니다. 여기에 수십 명의 러시아군을 제거해도 즉시 보충군이 도착하는 끝없는 생존 투쟁에 휘말린 현역 병사들의 피로감까지 더하면 위기의 초기 징후가 드러납니다. DW는 우크라이나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매달 약 3만 5천 명이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된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예비 병사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원치 않는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높은 탈영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병들이 전선의 현실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 훈련 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 군 고위 지휘부 일부가 동원된 병력의 배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아조프 여단의 전 참모장 보흐단 크루타비치는 사기가 항상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병사들이 단지 우크라이나 내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지역으로만 파견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때 사기가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병들이 전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원 채우기용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병력 측면에서 러시아가 가진 기존 우위다. 인구가 우크라이나의 약 4배에 달하는 러시아는
현재 130만 명을 넘어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며 이처럼 대규모의 병력 손실을 입기를 원치 않는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2026년 이후로 장기화됨에 따라 무인 지상 차량 UGV의 등장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상 작전에 있어 결정적이다. 웨스트포인트의 현대전쟁연구소 모던 워 인스티튜트는 우크라이나 참모본부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에서 UGV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인명 피해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이것만으로도 지상 로봇의 상당한 이점이다. 사상자 수가 적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를 보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앞서 언급한 훈련 및 배치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제공하며 현재 신병들에게 20일 이내 추가 훈련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증거다. 우크라이나에게 UGV는 푸틴 군대의 손실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자국 병력의 소모 속도를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지상 로봇은 현재 공격 병력으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여전히 자국 무기고의 그 어떤 장비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광범위한 사살 구역에서 이러한 공중 드론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병참 및 후송 측면에서는 UGV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내에는 UGV가 신병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달리 말해 UGV는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러시아 침투 부대의 지뢰를 운반한 UGV 이야기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제3군단 사령관 안드레이 벨레츠키는 우크라이나가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고 제안한다. UGV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지상 작전에 투입한 병력의 3분의 1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 예측이 정확하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병력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방 병사들은 더 자주 교대할 기회를 얻게 되어 로봇과 드론의 지원을 받으며 휴식을 충분히 취한 병력이 러시아의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많은 UGV를 제작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랄 수 있을까? 로위 연구소 로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UGV 개발에 전념하는 280개 기업이 있다. 3월 30일자 기사는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이 UGV를 이용해 수송한 물자의 양을 맞추려면 각자 20kg 약 44파운드의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병사 1만 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그야말로 판도를 뒤바꿀 만큼 중대한 변화이므로 UGV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사치가 아닌 필수 사항이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 한 해에만 2만 대 이상의 UGV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인다. 만약 이 로봇들 각각이 100kg의 장비를 운반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다. 이는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된다. 물류 측면에서 로봇은 인간 병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2026년 봄과 여름 공세 기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공격하기 위해 총알 바디를 동원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이러한 효율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러시아는 UGV가 자국의 소모전 전략에 미치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존하고자 하는 인력을 강제로 투입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UGV를 전투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6일 일리가 점넷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UGV를 추적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는 부대를 창설했다. 이 부대들은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가 구성했던 부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는 탐지하기 더 어렵고 병사의 능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적과 맞서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저지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UGV가 매달 9,000회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푸틴과 그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UGV는 더 늘어날 것이다. 수천 대가 추가될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빠르게 대규모 로봇 군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가 4년 넘게 우월한 병력 덕분에 누려온 우위는 무효화될 것이다. 기계와 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이 패배한다.
아마도 UGV는 러시아를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있어 핵심일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독창적인 전쟁 전술이 어떻게 러시아를 저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이러한 혁신은 주목받고 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초래한 혼란의 여파로 걸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크라이나가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보시려면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